여러분, 눈이 침침한 진짜 원인이 눈 속이 아니라 눈 주변에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미 여러분 집 화장실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머리 감으실 때 사용하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흐릿하던 시야가 다시 또렷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지면 당연히 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안경을 바꾸거나 돋보기 도수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눈 건조와 시력 노화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침침함의 80% 이상이 눈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박사 이준석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시력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 방법 때문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두 분이라도 눈 주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야의 선명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 주변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0대가 되어도 신문을 또렷하게 보시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60대 초반부터 글씨가 번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이런 실전 팁들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고 제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신문 글자가 번져 보인다, 휴대폰이 뿌옇게 느껴진다고 걱정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정보를 모르고 수개월 동안 불편을 겪다가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언제 눈이 가장 침침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오후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내용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69세 김성우님 이야기인데요.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면 글씨가 번져 보여서 처음엔 노안이 심해진 줄만 아셨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새로 맞추셨는데도 여전히 뿌옇고 답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경원을 3곳이나 다녀보셨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그냥 넘기기만 했지 왜 이렇게 갑자기 더 심해지는지 이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주변 분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냥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와 상담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김성우님께 눈 주변 환경부터 먼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죠. 김성우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수백 명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의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우님은 아침 저녁으로 눈꺼풀을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딱 일주일 적용하셨습니다. 첫 이틀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신문을 봤을 때 글씨가 번지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문 글씨가 번지지 않고 또렷하게 잡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요. 예전에는 한두 줄 읽으면 바로 흐릿해졌는데 이제는 한 면을 다 읽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김성우님이 이 방법을 부인분께도 알려드렸는데 부인분도 비슷한 효과를 보셨다는 겁니다. 두 분 다 60대 후반이시고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눈이 침침해지셨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개선되신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왜 작은 습관 하나가 시력을 지키는데 결정적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눈 표면에는 얇은 눈물막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이 고르게 펴져야 빛이 제대로 굴절되면서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시야 전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막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기름층이 있고 중간에 수분층이 있으며 가장 안쪽에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세 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국내 대학 연구진이 60대 이상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침침함을 호소한 분들 중 90%가 바로 이 눈물막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의 눈물막 상태가 나쁘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진다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박재호 님도 아침마다 글씨가 번져 보였는데 검사해보니 눈물막이 고르게 유지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재호 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 동안이 가장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주 눈을 깜빡이고 인공 눈물을 규칙적으로 넣어서 눈물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새롭게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 깜빡임을 거의 안 하십니다.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거죠. 평소에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데 화면을 볼 때는 5번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불편할 때만 인공 눈물을 넣으면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맞춰 넣어야 눈물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넣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인공 눈물을 언제 넣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눈꺼풀에는 기름을 만들어 눈물을 보호하는 작은 샘들이 있습니다. 이걸 마이봄샘이라고 부르는데요. 눈꺼풀 가장자리를 따라 위아래로 각각 30개에서 40개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샘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눈물막의 기름층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봄샘이 막히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서 눈이 더 빨리 건조해지는 겁니다. 마치 뚜껑 없는 물컵처럼 눈물이 빠르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국내 연구에서 60대 이상 안구 건조 증상을 가진 분 중 80% 이상이 이 기름샘 기능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66세 홍미정님은 기름샘이 굳어져서 눈물이 금방 마르면서 시야가 뿌옇게 변한 경우였습니다. 홍미정님은 특히 바람이 부는 날이나 에어컨 바람을 쐴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층이 약해지니까 외부 환경에 더 민감해진 거죠. 이럴 때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찜질을 한 후에 눈꺼풀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찜질이 중요한 이유는 굳어진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온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하시면 됩니다. 다만 뜨거운 물로 하시면 눈꺼풀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눈꺼풀 청소를 평소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각막 표면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인데요. 눈물막이 깨지면 이 각막이 마찰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2만 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막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각막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하루에 수천 번씩 생기는 거죠. 한 해외 연구에서 건조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각막 표면에 미세 상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표면이 거칠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면이 거칠어지면 빛이 고르게 굴절되지 않아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70세 이문수님은 각막 표면에 작은 상처가 여러 곳 생기면서 시야가 마치 유리창에 김 낀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이문수님은 처음에 백내장이 온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검사 결과 각막 표면 손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관리로 한 달 만에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기 전에 인공 눈물로 먼저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건조해진 다음에 넣으면 이미 상처가 생긴 후라서 회복이 더딥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딱 맞습니다. 눈이 아프다고 자주 비비시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절대 비비지 마세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따끔하거나 뻑뻑한 느낌 있으신가요? 눈물의 기름층 질도 중요합니다. 기름층이 건강해야 눈물이 천천히 증발하거든요. 기름층이 약하면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금방 마르게 됩니다. 해외 연구에서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눈물 증발 속도가 35%나 개선됐습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와 DHA가 마이봄샘에서 만들어지는 기름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68세 신경자님은 오메가3를 2달 동안 꾸준히 섭취한 후에 눈마름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경자님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영양제로 섭취하셨는데 그래도 충분한 효과를 보셨습니다. 음식이나 영양제로 EPA, DHA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 섭취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영양제 형태가 더 편하신가요? 마지막으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눈을 오래 뜨고 있는 동안 눈물은 계속 증발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눈 깜빡임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20분 이상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73세 김인수님은 TV를 오래 보실 때만 더 흐려진다고 하셨는데 바로 눈 깜빡임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인수님은 드라마를 보실 때 1시간 이상 계속 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동안 눈 깜빡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분 사용하고 20초 쉬는 습관을 적용해 보세요. 눈이 피곤하다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습관은 오히려 눈물 분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우면 눈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르게 분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연속해서 사용하시나요? 이제 이 원인들을 해결하는 확장 실천법을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눈물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침이 가장 건조한 시간이거든요. 잠자는 동안 눈을 감고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안쪽의 수분은 계속 증발하고 기름샘의 활동도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수를 하고 나서 넣으시는데 그것보다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알람과 함께 인공 눈물을 침대 옆에 두시면 잊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드신가요? 저는 제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했는데요. 어머니께서도 이 방법을 시작하신 후로 아침에 신문 보시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 처음 10분 정도는 글씨가 잘 안 보이셨는데 지금은 바로 또렷하게 보이신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후에도 눈 보호가 필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음식에 집중하느라 눈 깜빡임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국물이 있는 음식을 드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국물이 눈에 튀지 않게 조심하시느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과한 양념 음식은 점막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실 때 눈물이 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건 일시적인 자극 반응이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눈물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인공 눈물을 한번 넣어주시면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식사 후에 눈이 더 피곤하신가요? 오후 시간대도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눈물 증발이 가장 빠른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드신 물이 소화되고 점심 식사 후 시간이 좀 지나서 몸 전체가 건조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대에 TV나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하시면 눈이 금방 건조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꼭 봐야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미리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각막을 보호해 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오후 2시쯤 미리 한번 넣어두시면 3시에서 4시 사이를 편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후에 눈이 더 침침하신가요? 저녁 시간에는 눈꺼풀 청소가 필수입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시간이거든요. 외출을 하시면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같은 것들이 눈꺼풀에 쌓이고
집 안에만 계셔도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이나 화장품 잔여물 같은 것들이 쌓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봄샘 입구를 막으면 기름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죠.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속눈썹 라인 중심으로 가볍게 정리해 주세요. 따뜻한 물로 찜질을 한 다음에 순한 샴푸 거품으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기 샴푸처럼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픈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끝에 거품을 조금 묻혀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 라인을 따라 좌우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주셔도 마이봄샘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평소 눈꺼풀 라인까지 청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마지막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눈은 감겨 있어도 점막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방 안의 습도가 더 빨리 떨어지고 그게 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야간용 젤 타입 인공 눈물로 각막을 보호해 주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훨씬 편안합니다. 일반 인공 눈물보다 점도가 높아서 오래 지속되거든요. 자기 전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 아침까지 효과가 유지됩니다. 너무 점도가 높은 제품을 과하게 사용하시면 답답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한 방울로 시작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거나 따끔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침침한 눈의 원인을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눈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시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시야가 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눈물막과 눈꺼풀을 제대로 돌보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리를 놓치면 각막 표면이 쉽게 상처 입고 하루 종일 번지는 시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불편하신 거죠. 신문도 제대로 못 보시고 휴대폰 문자도 힘들게 보시고 TV 자막도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한 달만 해도 시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드린 분들 중에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침 첫 인공 눈물 한 번을 추천드립니다. 이 한 가지가 눈의 하루 컨디션을 크게 바꿔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인공 눈물을 넣으시면 그날 하루가 정말 달라집니다. 너무 간단해 보여서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눈꺼풀 청소도 꼭 시작해보세요. 이 두 가지만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침함뿐 아니라 오후가 되면 쉽게 눈이 피곤해지는 이유와 70대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눈피로 회복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피로는 침침함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아침 인공 눈물인가요? 아니면 저녁 눈꺼풀 청소인가요? 아니면 오메가3 섭취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